네, 이번 주 월, 화, 수, 목, 오늘 목요일까지 와 있는데 참 증시가 재미는 없네요. 뭐 추석 앞두고 좀 들뜬 마음이 있긴 하지만 이건 정서적일 뿐이고요. 뭐 명절 주간 증시에 한 번도 좋은 적 없었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올해는 QE3도 나왔었고 뭐 하반기 그리고 이 4분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데 증시는 따라오질 못하고 있네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추석 전후로 해서 증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전까지는 한번 대외 이슈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AP통신의 마감 브리핑 내용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오늘 뭐 경제지표나 특별한 이슈는 없으니까요. 요 마감 브리핑에 나와 있는 뭐 세계 증시의 동향이라든가 전문가 의견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에 대한 해설을 드리면은요. 글쎄요, 뭐 주택지표가 이게 뭐 인격이 있는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조금 제목을 보면 섭섭할 수도 있는 게 지금까지 한 10번 주택지표 좋게 나올 때는 시장이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정말 어쩌다 저렇게 한 번 예상에 못 미치니까 악재라고 평가해 버렸다는 점이죠. 근데 이 주택지표는 앞으로도 한동안 이럴 것 같은 게요. 연준의 그 지난 QE3 사실상 이 타겟이 주택시장이잖아요. 근데 연준이 진짜 맘먹고 이렇게 돈 퍼 부으면서 살려놓겠다고 했는데 주택지표가 좋아지는 거는 앞으로도 당연한 것이다. 본전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저렇게 오늘처럼 어쩌다가 한번 기대에 못 미치면 시장은 조금 혹독한 평가 내지는 조정의 모멘텀으로 삼게 되겠죠. 아무튼 오늘 미 증시는 기술과 에너지 두 업종의 낙폭이 가장 컸다는 설명이고요. 제목에 보신 유로존 불안의 중심에는 오늘도 스페인이 위치를 해 있네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어제 이 시간에 스페인 2013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긴축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또 스페인의 카탈루냐라는 도시 주민들이 재정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격렬했다고 합니다. 이 카탈루냐라는 지역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강남구처럼 소득 수준이 높고 당연히 재정도 부유한 지방인데 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른 동네 어려운 사람까지 도와줘야 되느냐 이런 시위가 일어났다고 하네요. 또한 3자회담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제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이렇게 유로존에 우열반이 만약에 있다면 우반에 속해 있는 이 세 나라가 정상회담, 3자회담 가졌는데 여기서 스페인 은행들의 부실 자산을 어떻게든 스페인 정부가 떠안고 가라. ESM, 우리말로 유로화 안정기금에서는 제한적인 지원만을 맡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도 유로존 증시에 부담을 줬다는 내용. 또 이에 스페인 중앙은행은 3분기 스페인 경제가 뚜렷한 침체기에 들었다고 선언하면서 뭐 엄살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고해성사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유로존 증시의 긴장감을 또 조성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증시 외국인 수급에도 밀접한 동조화를 갖고 있는 유로화 그리고 유럽 증시가 급락을 했고 스페인 국채 금리는 껑충 뛰었다는데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글쎄 앞으로 이 스페인 시위나 뭐 갈등 심지어는 유로존 탈퇴 같은 극단적 시나리오가 혹시 나오더라도 우리는 좀 의연한 마음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구제금융이라는 게 지난번 그리스 사례에서도 진짜 한 2년 동안 지켜봤지만은요 결국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고요. 이게 ECB에서 돈이 나오든 트로이카든 유럽연합이든 어디든 간에 웬만큼 진짜 상황이 벼랑 끝까지 가기 전에는 협상 타결이 만만치는 않다고 일단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런 정정불안 이런 뭐 시위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시고 우리가 좀 이제 지쳤다 싶을 때쯤 돼야 협상안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봤는지 월가 현지 전문가 시황 들어보겠습니다. 베커 밸류 에쿼리 펀드 스페인이 공식적으로 구제금융 신청을 하는 그 시점이 현재 유로존 불안감의 핵심이다. 거의 뭐 시간 문제라고 보네요. 스페인 정부는 재정 긴축 조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구제 자금을 타내기 위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확보된 자금 집행도 보류한 채 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는 스페인 은행 부실 자산 뭐 매입 같은 것도 지금 하던 것도 중단해 놓고 좀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키면은 스페인 정부에 좀 유리한 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안 좋은 좀 네거티브 좀 정서가 있다는 거고요. 또 이에 따라서 유럽연합은 스페인의 선례가 될 그리스 상황에 요즘 또 다시 정정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그리스 쪽에 다시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잔막에는 표시를 안 했지만 이거 뭐 또 수년 갈 수도 있다. 몇 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이거는 뭐 구태의연한 분석이니까 넘어가시고요. 다음으로 웰스파고 측의 의견도 들어보시죠. 일단 시장이 기대했던 각국 중앙은행들의 경기부양책이 발표가 됐고 개시가 됐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경제의 뚜렷한 진전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실제적인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에 마침 투자자들은 고전적이면서도 뚜렷한 악재인 스페인과 그리스 문제에 오늘 집중하면서 투심이 위축된 상황이었다. 세 번째, 셰퍼즈 인베스트먼트 보시죠.
최근 상당 기간 시장의 낙관론이 쭉 이어져 왔던 만큼 어제 연준 임원의 발언이라든가 오늘 유로존 불안감 그리고 경제지표 실망에 갑작스런 매도 공세가 출현한 것은 이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단기 조정 관점으로 미 증시를 정리하겠다라는 전문가 의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 초만 해도 있었던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얘기는 조금 힘을 잃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봤자 이제 뭐 오늘 내일 두 거래일이니까요. 이 거래일 동안에 뭐 윈도우 드레싱이 있다고 해도 뭐 큰 시장의 방향성을 돌려놓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MSCI 한국지수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 외국인 투심을 한번 미리 점검해 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은 적어도 추석을 앞둔 이번 주 계속 흐름을 봤을 때 지수가 내려갔을 때 저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은 일단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는 대로 어제 하락분만큼 또 후반영을 하면서 0.27% 내려갔고요. 보시다시피 뭐 QE3가 발표하면서 이만큼 레벨업이 됐지만 그 뒤에 진짜 글로벌 경제가 살아났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뭐 이머징이나 아시아 측에서 특별한 수요 증가를 기대할 만한 뭐 지표 개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떻게든지 이번 주는 일단 지나고 보겠다는 외국인의 투심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오는 여기까지였습니다.